네, 그럼 두 번째 주제 다이어트로 워낙 이제 또 다이어트의 전문가시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거 하나만 뽑으라면 사실은 이게 최악인데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든지. 저는 이제 저지방 음식 먹으라고 하는 거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경우, 많이들 드시죠. 네, 그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지방 삐삐삐삐삐 아, 저지방이 딱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좋은 지방은 아주 중요한데, 근데 이 지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방을 꺼리는 거죠. 오히려 지방간 생기는 것들은 뭐 술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대부분은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몸에 지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방을 멀리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네. 다이어트에는. 실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를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가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우리 식생활에 오메가6가 편중이 돼 있거든요. 더 많아요. 근데 오메가6는 염증 회로로 가거든요. 오메가3는 항염 회로로 가고. 그래서 이 지방산 불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근데 오메가3가 부족하면 나 분명히 지금 밥 먹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뭔가 입으로 가져가되고 군것질하게. 열 발생은 감소하고 열을 내야 뭐 타거나 해서 살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또 이 지방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요. 오메가3가 그러면? 부족하면 네. 입으로 갖다 먹고 열 발생은 줄고 그 다음에 지방 합성은 오히려 되고. 아, 오히려 지방이 생기고. 네, 근데 오메가3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 가 오히려 더 섭취해 주는 게 좋다. 오메가3 영양제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오메가6 영양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메가6도 사실 필요는 한데 이게 이제 우리 식이 중에 6가 너무 과잉이라 가지고 일반적인 맞춰야 음식에 오메가6가 많이 네, 특히 이제 옥수수 사료가 문제인데요. 옥수수를 먹여서 키운 가축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옥수수를 먹은 거죠. 먹이 거기에 사슬에 오메가6 의해서 가 옥수수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옥수수의 습격 이런 거 있었을 텐데 못 보셨구나. 66대 1인가 그랬어요. 오메가6의 비율이. 아, 오메가3보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지방산 균형을. 6랑 3랑. 네. 그리고 오히려 비타민 D 있잖아요. 네네. 얘도 지용성이에요. 아, 기름이군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비타민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인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비만 클리닉가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 수치부터 검사하고 많은 양을 드립니다. 함량을. 햇볕 보면 생기는 게 비타민 D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피부에서도 합성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합성이 되려면 아마 핫팬츠를 입고 30분 동안 햇볕을 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양제로 이제 섭취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주사도 있습니다. 많이 결핍이 되어 있으면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간에 25만 IU 정도 때리거든요. 간을 창고로 쓰는 격이라서 차라리 이제 섭취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아, 좋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섭취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인간이 있잖아요. 겨울잠 안 자잖아요. 근데 겨울잠 자는 행동을 합니다. 아, 겨울잠을 자는 행동을 한다고요? 네. 겨울잠 자려면 뭐 해야 돼요?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비축. 아, 막 먹는다. 네.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고 자나요. 먹고 자고 할 수도 있고요. 자꾸 네. 비축을 하려고 하고 이런 면역 시스템도 떨어지다 보니까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살이 찌고 혈당도 올라가고 고혈압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랑도 관계가 있고 제 지금 약국에 비타민 D 관련된 책이 지금 한 권으로 된 책이 지금 몇 권 있어요. 그만큼 비타민 D 중요합니다. 살 빼는 데도 중요합니다.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살이 제일 잘 빠지는 운동 시간이 따로 있는 건지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건지.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 좋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살을 좀 빨리 빼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아침 6시에 운동화 질질 끌고 항상 루틴이 유산소 운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엄청 많이 먹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배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살도 몸도 깔쌈하고 딱 달라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음. 공복이라 함이 이제 밤 시간 동안 뭘 먹지 않으니까 음. 이제 아침 됐을 땐 공복이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한다. 네, 이건 거잖아요. 아침에.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복 유산소를 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셔요.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 네, 저혈당이 그렇죠. 오거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체격이 있다. 네. 살을 좀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공복 유산소를 하시면서 인터벌 인터벌. 그 러닝머신을 걷는다 했을 때 경사를 급하게 해놓고
하고 뛰다가 또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속도를 인터벌.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네, 느리게 뭐 이런 식으로 인터벌로. 하시면 돼요. 타바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잘 빠집니다. 인터벌 운동. 살이 빠지는 데는 최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MZ세대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어요. 혈당계를 찬대요. 저도 찾습니다. 아, 지금 타고 지금은 안 찾습니다. 왜냐면 그 혈당 네네. 측정기가요 14일만 유효합니다. 14일이요? 네. 차면은 14일 동안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여기 팔뚝에다가 착용을 하는데 이제 바늘이 이렇게 있어요. 팍 하고 부착을 하는 거죠. 대표님은 안 해보셨구나. 네, 안 아픈가요? 별로 안 아파요. 예전에는 제가 배에다가 한 적도 있었는데 배가 오히려 좀 더 불편하더라고요. 여기가 괜찮아요. 샤워할 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부착이 되어 있고요. 얘가 이제 핸드폰이랑 이렇게 연동을 하면 앱을 깔아가지고 14일 동안 이 핸드폰을 갖다가요. 여기 제가 여기다 만약 붙이잖아요. 그러면 띡 이렇게 하면 현재 혈당을 측정을 해주고요. 근처에 있으면 계속 연속으로 측정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혈당을. 근데 제가 왜 했냐면 그런 건강 관련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테스트, 임상, 또 네. 바이오 해커 뭐 이러고 있는데 무서워. 근데 이거를 하면 좀 관리가 돼요. 아 이거는 진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네. 아, 이거 먹었더니 이렇게 확 오르네. 확 오르네. 아. 먹으면 안 되겠다. 여름이 되다 보니 냉면이 그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군고구마도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는데 차라리 군고구마보다는 삶거나 찐 게 더 낫고요. 구운 거랑 삶은 거랑 찐 거랑 또 차이가 네, 있군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찐 거를 갖다가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저항성 전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혈당도 덜 오르고 오히려 이제 식이섬유화돼서 이제 더 몸에 좋습니다. 냉면이랑 군고구마가 아까 말씀하셨던 탄수화물 네.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혈당이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무지했던 것보다 내가 인지를 하고 이거 먹었더니 되게 올라갔네. 다음에 먹지 말아야지. 이런 엿이 발려있는 강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오란다. 맞아요. 네.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명절 때 그런 거 한 번씩 꼭 씹어 먹고 하잖아요. 네. 오늘 걔도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네, 그래서 만약에 오란다가 있어요. 원래는 좋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잖아요. 네. 안 먹게 되는 거죠. 약간 아. 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14일 동안 본인의 혈당을 계속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게 되는 느낌인 거네요. 그죠. 근데 이게 14일 이후에 또 다른 기계로 교체를 해서 해보거든요. 구입을 하는 즉시 이제 네네.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2번, 3번, 4번 반복할수록 그러니까. 대충 아니까 나중에는 이게 착용하고 있는데 체크도 안 하더라고요. 대충 먹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네.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카페라떼를 좋아하는데 우유가 뭐 염증을 일으킨다 뭐 해서 많이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지만 제가 라떼를 좋아해요. 그래서 카페라떼는 이렇게 되면 한 110으로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평소에는 몇인 건가요, 그게? 제가 이제 8, 90 이렇게 8, 공복 혈당이 유지가 되다가 네. 공복인 상태에서 이제 마셔봤는데 뭐 100에서 110? 20, 30 뭐 이렇게. 네,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라떼는 마셔도 되네 이러면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그러면 250. 많이 올라가요. 네, 많이 올라가요. 근데 개인 차이는 있는데요. 진짜 250까지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구마를 사랑해서 여러 번 측정해봤어요. 아닐 거야 이러면서. 군고구마가 250 찍었다. 네, 슬펐습니다. 고구마가 그 다음부터 빠이빠이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작용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혈당기를 차서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혈당을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저는 네. 부작용은 특히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느 이렇게 딱 수치가 있어요. 네네. 경계선이 고와 저, 최고와 최저 이렇게 경계선 안에서 혈당 수치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고수한다면 좋은 건데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혈당으로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두 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 혈당이 뭐 올라갔다가 저혈당 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인슐린 분비가 막 되면서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지방 저장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죠. 혈당이 이제 살로 전환이 되는. 된다라고 지방 생각을 저장. 하시고 이제 최대한 스파이크는 막자. 알겠습니다. 땅콩버터가 요즘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좋은 지방의 대표적인 식품인 건지 땅콩버터가 그냥 유행인 건지. 이게 어떤 개념인 거냐면 제가 예전에 친구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둘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을 때는 식전빵 나오잖아요. 식전빵 나오면 친구는 버터에 듬뿍 발라 먹고 있는데 저는 안 발라 먹고 속으로 네. 키키키키
쟤 살찌겠다. 아,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현명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 가공된 탄수화물 자체만 먹었잖아요. 네. 혈당이 더 확 올라요. 근데 얘는 가공된 탄수화물, 그 빵, 밀가루에다가 버터를 발랐잖아요. 네. 이 버터로 인해서 덜 완만하게 상승을 했던 거예요. 사실 칼로리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비교하는 게 약간 애매한 건데 예를 들면 사과랑 아보카도 어떤 게 더 건강해 보여요? 아보카도요. 어떻게 하셨죠? 아닌가? 맞나요? 맞아요. 근데 칼로리는요? 칼로리는 사과가 더 나가나요? 아니 아보카도가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 칼로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식이섬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푸드의 그 대표 주자로 이렇게 쓰이는 거고 사과는 사실 뭐 펙틴이나 뭐 이런 껍질 쪽으로도 좋은 성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저는 아보카도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빵에 어떤 거를 발라 먹어요. 땅콩 버터든 버터든 네. 버터도 좋거든요. 네. 목초 먹고 자란 소의 버터가 좋습니다. 옥수수 말고. 옥수수 말고. 네, 목초. 왜냐면 그게 오메가3도 많고 비타민 D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아보카도를 위에 얹어서 먹던가 계란을 얹어서 먹던가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에는요 뭘 입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순수하게 탄수화물만 먹는 것보다는 보다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이 좋은 먹어주는 네 그걸 같이 먹어주는 게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하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땅콩 버터도 그렇게 이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땅콩도요 그 안에 보면 설탕, 무가당 뭐 이렇게 설탕이 없는 거 네네. 있고 달라요 버터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땅콩 버터 주문을 했는데요 설탕 첨가되지 않는 거 막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체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즘에 MZ세대에서 유행한다는 그 혈당기도 그 땅콩 버터도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는 일리가 있는 관리 내용들이었네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운동하면서 이제 몸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식단을 보면은 조금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아침에 무슨 달걀 2개, 뭐 고구마 하나, 닭가슴살, 뭐 점심에도 닭가슴살에 뭐 단백질 쉐이크 이런 식으로만 드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보이고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세 끼를 드시면 칼로리가 되게 낮을 것 같아요. 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칼로리가 되게 낮게 이렇게 유지를 하셔도 건강상에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건지. 아마 그분들은 뭐 다른 것들을 더 드시거나 아니면 세 끼 아니라 5개 정도 드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세 끼를 그렇게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마르게 하는 개념이지. 살을 빼는 네, 살이 완전히 살을 빠지는 빼버리는. 네, 그런 거고 저는 이제 몸 대회 준비할 때도 고구마 닭가슴살, 현미에다가 아몬드, 방울토마토 막 이렇게 먹으라고 했었어요. 네네. 저는 버터에다가 안심을 구워 먹고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식단을 뭐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대회를 네네. 막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지속 가능한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회 준비할 때는 저는 최대한 좋은 것들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네네. 같이 대회를 준비했던 그 어린 친구들은 갑자기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안에 6kg가 막 찐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수분 관리도 안 하고 잘 유지가 됐고 뭐 많이 쪄봐야 2kg인데 이 친구들은 막 6kg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막 옆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비법이 혹시 있으신지. 단기간에 저는 약간 당질 제한을 해요. 뭐 탄수화물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체 단탄지 이런 것들을 네.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 단기간에 살을 빼시고 싶다, 결혼식이 막 앞두고 있다 이랬을 때는 굶지는 못하고 저 굶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데 그랬을 때 탄수화물만 좀 빼서 드시면 살이 빠집니다. 당질 탄수화물을 이런 제한하고 그걸 빼고 먹는다. 네, 예를 들면 네네. 버터에 고기를 구워 드시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살이 더 빠지실 겁니다. 사실 고기에도 탄수화물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밀가루, 면, 빵, 떡 네. 이런 것들만 제한을 해도 살이 잘 빠져요. 그리고 소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실 때는 오히려 영양제를 좀 더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같은 거. 네, 비타민도 그렇고 뭐 오메가3나 비타민 D 뭐부터 해서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대사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뭐 코큐텐 또 이제 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단기간 빼려고 막 며칠을 굶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지방의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네. 근데 우리 생활 속의 독소가 지용성 독소가
많거든요. 지방 세포에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이즈가 70평에 살다가 30평으로 줄어들면 여기에 살던 독소들이 집을 잃어버려요. 응축되나요? 지방 세포 수가 작아지진 않고요.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으니까 네, 줄어드니까 집을 잃어버려서 네, 집을 잃어버려서 평수가 작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녀요, 혈관을. 그리고 나서 아. 간에 가서 간을 공격하고 뇌에 가서는 뇌를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해독 영양소를 같이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무섭네요. 갑자기 네.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공격합니다. 네, 알겠. 독소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게. 굶을 때는 독소 관리가 중요하다. 네. 사실 이제 굶어서 빼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 어쩌다가 뭐 단식을 하는 거는 괜찮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해독 영양소를 더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몸짱 약사 민재원님 만나 뵙고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두 가지 주제 치매랑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은 또 저희 브로리코 매거진에 실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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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